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필수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오래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바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개의 직장을 거쳤고요. 7개의 직장을 거친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또 이 외에 아르바이트도 정말 쉼 없이 했으니까 아마 제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정말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아마 직장 이런 걸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인간관계일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결국은 퇴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저도 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프로 이직러로서 한때는 프로 사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그리고 대처를 하지 못했었던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 모든 조언들을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팁 첫 번째, 공사를 구분하자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신입사원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입사원분들 혹은 전근을 가셔서 새로운 분들을 맞닥뜨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사람을 사귀려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직장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학교처럼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만난 집단이고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라면 사람을 사귀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은 그냥 업무라는 공통적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업무인 거고 이 업무를 하는 데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존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조직이라는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묶이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학교라면 한 커뮤니티라면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혹은 내가 이제 슬슬 알아가는 이 사람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전혀 신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시고는 어떤 거 주로 하세요? 취미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점심시간에 뭐 드실 거예요? 이런 사담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직장인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공과 사를 철저하게 지키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차가 좀 더 쌓이시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혹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정말 공적인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사적인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낸다면 굉장한 불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처럼 직장은 사람을 사귀려고 만난 집단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직장은 업무를 하는 곳이고 이 업무를 하는 곳에 내가 업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켰을 때 우리는 훨씬 좋은 직장 동료, 코워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랑 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향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억지로 뭔가 친해져야 한다. 나는 팀원들과 반드시 돈독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갖게 되시면 오히려 상대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선을 넘었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명심하세요. 공과 사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두 번째 팁은 뒷담화와 멀리하라입니다. 뒷담화와 멀리하라는 건 내가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 저는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직장 내에서 뒷담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뒷담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뒷담을 당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되게 의외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소위 말하는 개시앙마이 웨이 있죠.
마이웨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좀 아니다 싶은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강해서 소위 말하는 시샘?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뒷담화를 당했는데 여러분 근데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언젠가는 내가 이 뒷담화를 한 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나의 심장을 꽂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을 갉아먹는 주 요인이 되죠. 만약 내가 평소에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굉장히 아끼는 나의 직장 동료가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고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을 함께 뒷담화를 하기를 권유한다거나 좀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또 진심으로 내가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웬만하면 그런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동료는요 마음이 지금 당장은 좀 아프겠지만 슬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 동료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커넥트가 브릿지 역할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동료와 나는 진짜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누군가를 욕하는 걸 빌미로 나랑 친해졌다면 그 사람은 또 만약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야, 쟤 진짜 별로지 않아? 라는 그런 미끼를 던져주면 언제든지 나를 타겟팅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편이 되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욕함으로써 뒷담화를 함으로써 형성한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계속 음해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 내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좋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뒷담화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억울해요. 억울한데 이걸 그냥 두고 내 할 일을 잘하고 또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잘 하다 보면 결국 그 뒷담화가 진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역으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조직 전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욕하기는 쉽지만 그 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욕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점점 알게 되면 어차피 물은 다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뒷담화는 뭐다? 나를 갉아먹는 장기적으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욕을 하지도 마시고 욕을 하는 곳에 가지도 마시고 욕을 하는 사람들과는 손도 잡지 마세요. 제발. 직장 내 인간관계 세 번째, 예스맨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요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스맨이 되지 않고 노를 딱 외치는 순간 되게 버릇없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강박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땡땡씨 이거 좀 해주실래요? 네. 땡땡씨 이거 결제 좀 올려. 네. 뭔가 상사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선배가 이걸 해라고 이제 권유나 명령을 했을 때 특히나 신입사원분들 혹은 이게 사회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예스를 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선배들이 이것 좀 처리해요 라고 하면 그냥 네 라고 해서 이걸 왜 시키는지 그리고 훗날 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하고 그냥 오로지 그거를 잘 처리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차 경험을 쌓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나에게 훗날 책임이라는 것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이 책임이라는 건 그냥 학교 같은 곳이 아니니까 금전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때도 있고 직책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구나. 단순히 내가 책임을 떠맡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덮어두고 예스를 계속 외치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금전적이든 직책상이든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요. 책임을 여러분들이 떠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좀 해라, 이거 좀 해주실래요? 라고 권유나 명령을 내렸을 때
노를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노를 외치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은 되게 버릇없는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되게 좀 싸가지 없는 그런 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무조건 노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봤을 때 훗날 나에게 불이익의 책임이 돌아올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똥을 묻히지 않으려고 나에게 떠넘기는 일인가? 그렇다면 노를 꼭 외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초반에는 진짜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좀 연차가 쌓이시고 경험이 많이 쌓이셔야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겠지만 그런 힘을 최대한 빠르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덤터기를 쓰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기한자, 김개똥. 그럼 개똥이가 책임을 지는 거고 기한자, 개념 있는 희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회사란, 조직이란, 사회란 그렇게 냉혹한 곳입니다. 무턱대고 예스 하지 마세요. 노를 외치는 게 절대 싸가지 없거나 버릇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력 있게 노를 외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후배나 혹은 사원에게 책임을 떠안기고 그거에 대해서 노를 외쳤다고 해서 뭔가 욕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질이 나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다음에는 이렇게 분위기도 어둑어둑하게 딥한 토크 형식으로 한번 또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참 어렵죠, 인간관계. 특히나 복합적인 관계인 직장 내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나눠주실 거죠?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